자, 다시 한번 저기 백성길 선생님을 모시고 그 대북 송금 과정과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게 된 과정, 그 비밀, 아주 권력의 비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력의 돈과 권력 중에 센 거는 권력입니다. 근데 권력을 어떠한 형태로 간에 내놓게 된다면은 돈을 끌어오는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쥐고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속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김대중 정권 때 요 전편에서 쭉 우리 백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박지원, 송몽원 회장을 소재로 중심으로 해서 박지원, 송호금 커넥션이 만들어지면서 5억 달러 대북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하루 늦게 열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그때 대북 송금을 북한에 어떻게 보냈느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 재무부에는 OFAC, OFAC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테러 지원 단체나 어떤 그때 이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하고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해놨었거든요. 북한에 돈이 가면은 굉장히 뭐 지금만큼 대북 제재는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보낼 수 있었는지 그걸 오늘 직접적으로 한번 좀 들어주시죠. 우리 백 선생님은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 부탁을 받고 북한으로 돈을 보내주신 실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뭐 실무 책임자죠. 우리 부서에서 보낸 거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외환사업부지. 외환사업부, 외환은행 외환사업부. 외환사업부에서 보낸 거니까. 그때 부장. 나 부장이지. 근데 그때 그걸 보내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부장 오라 그래갖고. 누가 오라? 그 국정원의 지출관이면 뭐 기조실에 있는 예산 지출관. 지출관. 그래갖고 기출관하고 몇 번의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때 부장님하고 그 지출관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 전혀 모르는 사람. 저 위에서 서로 연결돼서 실무자를 보낸다 이렇게 그렇죠. 했으니까. 우리 은행장 저 김경림 은행장을 불러갖고. 누가요? 그 기조실장인 최기별 씨가 불러갖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불렀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뭐 북한하고 뭐 송금할 게 있는데 외환은행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 은행장의 명을 받고 국정원에 들어가요. 근데 국정원에 들어갔더니 난 기조실장 같이 높은 사람은 아니고 그때 그 예산지출관 유 뭔가 하는 사람 만났더니 그 양반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북한에다가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날짜를 지키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미국의 제재 같은 거를 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오파크의 제재. 그렇죠. 그 제재를 펴야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 협의하자. 그래서 그 몇 번의 협의를 거치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도 상업은행, 한일은행, 국민은행, 중소은행 많았거든요. 하필이면 외환은행한테 국정원이 요청하는 건 왜 그랬다? 그건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첫째 하나는 뭐냐면 외환 취급 액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외환을 다루는 액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많은 외환을 사기 위해 갖고 외환 시장에 들어가도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이 특별하게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외환은행의 소요액이 오늘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정은 그런 거네요. 만약에 국정원이면 국정원이 1,000억 원을 줘서 그 외환은행이 받을 거 아니에요. 입금시켜주면 그걸 갖고 외환시장 가서 달러를 사서 보내주는 거네요. 신부를 보내주는 건데 여기는 늘 하루에 보내는 게 한 10억에서 20억 달러 보내니까 1억 달러 긴급해서 해도 추가 1억 보태는 건 표가 안 나는데 다른 은행은 1억 정도 보내는데 2억이 가니까 다른 은행은 100만 불밖에는 못 사는 거야. 갑자기 1억 불을 사람 들어오면은 외환시장이 주목한다. 주목 받으니까 바로 알죠. 정보 세계에서는 바로 알죠. 그러니까 그때 국정원은 어떻게든지 이거가 비밀리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갖고
외환은행을 고른 거예요. 또 그다음에 외환은행은 아무래도 뭐 한국은행의 지배를 받고 하는 국책은행 색깔이 있는 은행이었었으니까 아주 그냥 상업은행은 아니었었으니까 그렇죠. 외환은행을 보냈고 그다음에 한 가지 그거는 미국을 그 피할 수 있는 뭐냐면 하이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을 좀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환은행을 택한 거였었어요. 지금 생각이 내가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하나는 며칠 날까지 6월 12일인데 그게 6월 10일까지 도착하게 해라. 도착해야 된다 하는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에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보내야 된다 이제 그래갖고 그 부분을 이제 외환은행이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게 되는데 그 외환은행에서 그거를 보낼 때 그 이미 산업은행 대출 뭐 이런 거 한 거는 뭐 이미 얘기한 거죠.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에서 대출해서 해서 돈 만든 거는 이미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전부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 수표나 어음으로다가 다 갖고 옵니다. 그 돈을 국정원이 갖고 왔어요? 국정원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갖고 그러면 온 시중에 돌아다니는 헌수표를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말을 들면 아직 안 쓴 그 수표를 헌수표는 아니네. 헌수표는 아니죠. 새 수표. 그거를 갖다가 갖고 와갖고 그 배설을 해야지. 외환에서 다 배서해요. 그 국정원 직원들이 배설. 국정원 직원들이 배서해요. 관련 배설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배설하는데 그때 국정원들이 저는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은 몇 개의 그 장부용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장부 회사.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페이퍼 이름만 컴퍼니. 이거 페이퍼 컴퍼니. 장부용 그 회사 이름에 그 이름을 쓰고 전무 누구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그럼 그 직원들은 주민등록증 깠네. 자기 실명은 밝혔네. 국정원 직원들 다 가명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명인지 뭔지 모르죠. 주민번호 썼어. 어떻든 그 사람들이 배서한 걸 갖고 전부 그 받아갖고 그거를 송금을 했으니까. 배서해갖고 계좌에다 국정원 직원들이 2천억을 들고 왔다. 수표로. 그렇게 해갖고 수표를 43장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많아. 43장. 그럼 한 5천만 원짜리 들고 왔다. 43장. 그렇게 해갖고 해서 집어넣어갖고 송금을 한 거지. 근데 송금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럼 그게 6월 12일 날까지니까 며칠쯤 들고 온 거예요? 6월 10일쯤 되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게 그 6월 달에 그것도 말하자면 아까 얘기처럼 시장 상황 같은 거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갖고 큰 금액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갖고 만약에 시장은행의 마지막 그 시장인 금요일 날 그 오후에 들어가서 달러를 사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래갖고 금요일 날 오후에 그거를 사서 금요일 날 오후에 송금을 합니다. 그럼 6월 12일이 월요일이니까 11일, 19일 날 산다면 6월 9일 날 오후 금요일 날 그날 2억 달러를 산다 시장에서. 사가지고 송금하죠. 그게 그 표 안 나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사갖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금요일 날이 제일 거래수가 많거든요. 주말 때문에 많죠. 주말 때문에 많다. 그럼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금요일 한 번. 금요일 날 샀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5천만 불씩 4번에 걸쳐서 샀어. 아침에 1억, 뒤에 2억. 그래갖고 그럼 이 친구들이 돈 들고 온 거는 6월 9일 전날, 전날. 전날 갖고 왔다. 그날 아침에 갖고 왔는데 하여튼 뭐 그건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해갖고 그날 갖고 왔어. 그날 아침에. 6월 9일 아침에. 아침에 다 그걸 해갖고 했어. 그런데 뭐 그거는 뭐 부도가 날 수표가 아닌 걸 뻔히 아니까 뭐 은행에서도 뭐 그냥 다 해줬어요. 그래갖고 다 해서 그거는 뭐 부도가 나면 큰일 나지. 그건 더군다나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알려지면 그게 뭐가 돼. 그러니까 그건 뭐 생각도 안 하고 다 해줬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때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좀 뭐하지만 외환은행은 또 상당히 그 달러를 사면서 시중 가격으로 사줬어. 무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깎아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외환은행은 그때 상당히 남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사는데 상당히 남겼다. 오케이. 이익이 있었다. 이익이 있었다 이거. 시중 가격으로 해달라고 그랬어 거기서.
그걸 깎아듣는가 어쨌든 그게 뭐든지 나중에라도 그게 눈에 띄는 거는 싫은 거야. 아, 외환은행도 아니 외환은행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봐줬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날 발표된 그 저 환율로 그대로 살아. 금액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액이면 깎아줘야 되는데 사실 거의 깎아줘야죠. 깎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거액인데도 안 깎아줬다. 안 깎아줬다. 오케이, 서로가 이제 그건 맞은 거네. 사주가 맞은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깎고 샀어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은 그때 꽤 많이 남긴 거야. 그러네. 그래갖고 샀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오후에 그 5천만 원씩 해갖고 4개의 그 페이먼트 오더를 만든다고. 그게 뭐냐면 지급지시서. 지급지시서를 만들어갖고 그 전산에 투입하지 않고 그거를 수작업 해갖고 이제 뭐 뱅크오브 차이나 서울 지점을 통해갖고 아니, 송금하게 된다고. 그 전산에 투입한다는 거는 외환은행 그 서버에 넣는다는 얘기 뭐예요? 외환은행 서버에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스위프트 같이 거기가 안 태웠다. 같이 다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지시서를 만들질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미국이 그 달러를 돌아다니게 해서 만든 전 세계 유통 망을 피하는 사이버망에다가 안 집어넣었다. 스위프트에 안 넣었다. 안 넣었다 이거죠. 그러고서 그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 이건 뭐 아이디어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 어떻든 간에 어떻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여기 뱅크 오브 차이나 서울 지점에다가 그 4개의 그 페이먼트 오더 지급 시설을 갖다 줘요.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다가 5천만 달러씩 4개 지불 지시서를 지시서 보냈다. 그러고서 뱅크 오브 차이나의 어카운트 계좌에다가 서울 지점 계좌에다가 2억 불을 넣어줬다고. 그렇죠. 그럼 저기 받은 거네. 받은 거지. 지급 지시서를 근데 왜 만들어요? 그냥 넣어주면 되지. 지급 시서를 받지 않으면은 그 정말로 나중에 서류 감사 같은 거 서류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 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 이유가 있어야 되는 다 거야.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해서. 그러면 저 국정원 직원들이 2천억 원 들고 온 거는 입금된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지시서를 내려야 돼요. 만들었어요. 지급 시서 다 그럼 만들고. 2천억 원 들어온 거는 입금 기록은 남겨놓는 거예요? 누가 넣어? 다 있지. 다 입금 기록은 다 있고 다 있지. 뭐 배서도 있고 하니까. 배서도 다 있고. 그게 요거다 연결고리가 다 되는 있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하고서 그다음에 모든 거를 뱅크 오브 차이나 서울 지점에다가 위임합니다. 위임한다. 나 우리가 안 하고. 일부러 그러셨던 거예요? 일본 그런 거지. 미국을 피하려고. 그건 부장님 때 아니 그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국정원하고 국정원이 좋다 그러고 그 대신 뱅크 오브 그 차이나 서울은 사실은 외환은행이 가갖고 그런 거를 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갖고 사실은 그건 국정원이 협의를 해줬어요. 해준 거죠. 그렇죠. 그걸 뚫을 수가 없죠. 그래갖고 그때 그 나중에 그 뱅크 오브 차이나 서울 지점장 중국 사람도 불려가고 그랬었어요. 나하고 같이. 그 조사는 받았네. 받았어. 그러면 그 뱅크 오브 차이나 서울 지점장에 대한 이 마사지는 국정원이 다 해놓은 거네요. 아마 협의를 한 거죠. 이게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도와주라. 그러면 그때 북한 계좌를 받으셨습니까? 번호를 받았죠. 이게 누구한테요? 지급관한테? 아니 국정원에서 받았지. 국정원 지급 예산 지급. 수표 갖고 온 사람들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계좌를 4개를 갖고 왔나요? 4개를 갖고 왔어. 4개. 그러면 그래서 5천만 불씩 4개를 보냈다고. 그러면 그 계좌는 어느 은행에 있는? 그게 계좌가 그 뱅크 오브 차이나 홍콩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차이나 마카오도 있었고, 오케이. 또 그다음에 그 이름이 잘 모르는 중국은행의 마카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 4개 계좌를 받았다. 네 개. 요로 돈을 5천만 원씩 싸달라. 5천만씩 싸달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때 그 기자들한테 내가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이북의 개인이냐 안 그러면은 뭐 기업이냐 뭡니까? 뭐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고. 저도 묻겠네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참 한심한 기억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북한이 개인이 어디 있으며 아니 그래도 김정일 개인 계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어디 있으며 또 북한에 무슨 기업이 어디 있으며 몰라. 아무것도 없지. 다만 그때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금강산 무역하고
아하. 그다음에 조선무역은행. 조선무역은행 저도 그건 들어본 일이에요. 네, 그런 거 그런 그거 계좌. 두 개 정도는 기억을 나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을 못했어요. 마카오 계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보냈어요. 그러면 임동원 씨가 원장으로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 마카오, 그다음에 홍콩 등등 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 번호를 갖다 주면서 이리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대북 커넥션의 중간다리를 국정원이 한 거네. 아니 그때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라고 설명하든 간에 다 이제 그거 완전히 북한하고 커넥션이에요. 이걸로 돈 보내라고 국정원이 거강꾼한 거네. 당연하지. 그때는 임동원 씨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산업은행에서 대출 같은 거 하는데도 작용을 했다고 하는 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건 박지원이 아니고 그건 또 임동원이가. 실제로 말하자면 행동대장은 국정원이었지. 그렇지. 큰 거는 박지원이가 그 길을 트고. 다 알고 그런 건 하고. 뭐 국내 공장은 다. 액션하는 거는 이제 국정원이 한 거지.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갖고 와갖고 그거를 해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2억 불이 차이나 서울 지점에 있었지만 이 2억 불이 그 헤드오피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쓸 만큼 뉴욕이라든가 이런데 그 달러를 보통 뉴욕에서 운영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점으로 돈을 보냈는데 헤드 오피스는 본점은 베이징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뉴욕을 거쳐서 본점으로 가나요? 아니 본점을 거쳐서 뉴욕을 가게 되지. 달러는. 달러. 오케이. 뉴욕으로 가게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돼갖고 지네 지점에서 돈을 받았으면 서울 지점에서 돈을 받았으면 뱅크 오브 차이나 그 국경이 헤드오피스가 말하자면 자기가 지급해야 될 그런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 줬으면은 그거를 인출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출해도 되는 서울 지점이 받았으니까 저쪽에서는 입금했다고 해서 인출해도 되는 2억 달러 찾아가라도 되는데 안 했어요. 찾아가라고 사람을 갔는데 그 뱅크 오브 차이나 홍콩 지점인가 어딘가에서 그걸 거절했어요. 지네 헤드오피스가 불황에 걸려 있다고 그랬다고. 본점이. 본점이. 그게 왜 그러냐면 본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본점이 그 돈이 완전히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뉴욕으로다가 가야 되는데 뉴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 그럴 수 있죠. 그게 잘못해갖고 이게 이북에서 온 돈이다 그래갖고 만약에 미국에서 이 돈을 불억 걸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했구나 중국은. 중국은 두려워했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루만 불락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과 한국하고의 시차가 하루가 나거든. 그렇죠. 12시간 정도. 그 다음날 아침에 헤드오피스가 미국에다가 그 2억 달러를 안전하게 이펙트 시키고 난 뒤에야 이쪽 그자를 릴리스해줘. 그렇지. 우리하고 중국이 금요일날 지나가면 그 다음 금요일이 이제 미국이 되니까 미국이 이제 12시간 두고 확인이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토요일날 들어왔고. 그렇게 돼갖고 하루가 늦었어. 그러니까 대단해. 이북은 돈을 아직 안 주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대통령. 12일날 못 가는구나. 못 갔어. 그래서 그 다음날 간 거야. 풀리니까. 13일날 갔구나. 가서 이제 했지 그러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보내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3년이나 지나서 2000년이니까 2002년이 지나서 2002년 가을, 그러니까 2002년 하반기가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이제 거의 말기에 왔을 때요.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나경 씨를 산업은행을 통해갖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현대가 2억 달러를 안 갚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는 빵꾸 나는 거 국채은행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도 이 돈이 왜 나간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나는 우린 짐작인데 그리고 뭐 은행원으로서의 감각이라고 뭐 감각인데 그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외환은행이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정권에. 김대중 정부에서. 정부는.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그 돈을 보내고 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지금 말하자면 다큐멘터리도 다 있고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의뢰 그런 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런 뭐 증언들을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개연성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정권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 자금이나 돈의 필요성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요까지 좀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외환은행 매각 문제하고 정권 말기에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내놓는 자들은 돈을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네. 이제 아시는 데까지 네. 한번 다시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